글로벌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는 엇갈려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로나19는 진정되는 국면이었는데 그러나 경기 부양책을 주시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3대 지수가 엇갈려서 마감됐는데요. 글로벌 주요 이슈부터 만나보시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급여세 감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언급된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였습니다. 주말 코로나19 부양책과 관련해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좀 과감한 조치를 보였었는데요. 행정명령을 보면은 그동안 매주 지급됐던 $600의 실업보험을 $400로 줄이고 그리고 급여세가 감면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노벨 경제학상의 수상자입니다. 이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 교수가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급여세 감면은 경제 정책의 하이드록시 클로로킨과 같은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고용 위기를 해결하는데 그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고 위험한 부작용만 있을 것이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첫 번째 치료제라며 집착하는 행동을 보였었는데 경제 정책에서도 여전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오는 걸 매우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잘 판단해 보시죠. 다음 이슈 만나볼게요.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기한 내에 틱톡을 인수하는 과정 이런 부분을 복잡하고 기술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줄줄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매각 시한은 9월 15일까지입니다. 아실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틱톡을 기술적으로 바이트댄스에서 떼어넣는데 필요한 이행 기간이 있습니다. 이에 두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주요 외신이 보도한 바가 있는데 여러 가지 난관이 좀 예상된다라는 분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시죠. 자, 두 가지 이슈 만나봤고요. 다음 이슈도 전해드립니다.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오늘 뉴욕 증시는 엇갈려서 거래가 마감이 된 상황이었고 오늘 국제유가와 국제금값 상품 시장은 동반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WTI의 브렌트유가 모두 1% 넘게 강하게 또 반등해줬는데요. 일단은 중국 물가지표가 개선됐다라는 것이 어제 중국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원유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지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의견이 있고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추가 부양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다라는 것도 국제유가를 든든히 뒷받침해주는 요인이었습니다. 자, 이외에도 금 가격도 다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락하면서 주춤거렸던 금 가격이 오늘은 다시 온스당 0.6% 상승하면서 2,039달러의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양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안전자산 쪽으로의 투자 심리가 불러일으키면서 국제 금값도 함께 상승하는 오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 증시는 하늘 어디가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뉴욕에서도 이제 점점 너무 많이 올라왔다, 거품이 보인다라는 식의 조금 비관론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BTIG의 줄리안 엠마뉴엘 전략가의 이야기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증시 랠리가 이어져서 지난 2월 19일에 미국 뉴욕 증시의 전고점에 거의 다다른 상황이고 투자 등급 크레딧 스프레드도 타이트해졌고 국제 금값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여러 국면에서 현재 뉴욕 시장, 전 세계 금융 시장에서 거품을 볼 수 있다라고 엠마뉴엘 전략가가 현재 상황을 평가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결국에는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이 나스닥 5라고 하는 나스닥의 대표 기술주 5개가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결국 이러면서 나스닥 5가 이것이 비중이 크든 작든 간에 어쨌든 투자자들에게 불편한 거품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비트코인, 2006년에는 주택, 그리고 2000년에는 이 기술의 버전, 기술의 거품들이 있었는데 그런 양상이 이번에 나스닥 5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비슷한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엠마뉴엘 전략가는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또 증시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이기도 하고 최근에 코로나19의 강한 V자 반등을 예상했던 스티펠의 베리 바니스터 주식 전략가도 역시 강세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장에 거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5에서 10% 가까이 현재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증시는 유동성 증가와 낮은 실질 금리로 인한 동력으로 현재 오버슈팅돼 있는 상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뉴욕 시장에서도 나오고 있는 이런 거품론들 한번 잘 체크해 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는 굿모닝 2부, 안녕하세요. 저는 김호수. 이지혜입니다. 네. 자, 어제 우리 시장이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종목별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수급이 쏠리면서 어제의 주인공은 역시 현대차와 LG전자였습니다. 이 두 종목이 우리 시장을 이끌었고 그런데 해외 증시에서도 이런 양상, 비슷한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모멘텀이 이끄는 이런 시장의 흐름이 돌아가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 뉴욕 증시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죠. 네, 업종별 로테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대형 일부 기술주 그리고 언택트 관련주는 떨어지는데 네. 경기 민감주 그동안 부진했는데 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뚜렷한 특징이네요. 네. 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또 상승할 수 있을지 연일 최고점을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2차 전지, 수소차, 전기차 이런 것들이 뭐 앞으로 계속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주가가 또 이것에 비해서 너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닌가라는 주의할 필요도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희가 잘 전해드리고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수는 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흥분보다는 조금 더 안정된 마음으로 주의사항도 나오고 있는데 잘 또 취합해서 오늘의 전략 세워보셔야죠. 네, 오늘도 저희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시장 전략 대응하면서 수익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자, 매일 아침에 굿모닝 앤 굿모닝 시작합니다. 네, 종목 챔피언 시간입니다. 시장의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챔피언 전략, 오늘 김영구 전문가를 대신해 황민영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해주시는데요. 네. 잘 부탁드리고요. 자, 뉴욕 증시는 엇갈려서 마감됐고 우리 증시는 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그런데 일부 기업으로 좀 집중돼서 올라가는 흐름들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우선 글로벌 증시부터 봐주시겠습니까? 네, 예. 사실 날씨는 더운데 시장을 보면 정말 시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에어컨 예. 같은 장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사실 미국 증시를 따라서 국내 증시도 같이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벽에 마감된 그 상황을 보게 되면 그동안 강했던 나스닥 증시는 이제 조금씩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반면에 다우존스 지수가 1.3% 반등 그리고 S&P 500 지수는 0.2%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특징으로 보게 된다면 그동안 이제 나스닥 중심의 어떤 기술주의 반등이 강한 그런 장세였고 나스닥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코로나19 전 하락 전의 주가를 이미 뛰어넘은 상승 랠리가 이제 가파르게 펼쳐졌던 그런 장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고점에 대한 논란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가격적인 부담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볼 필요가 있겠고요. 대표적인 뭐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파벳이라든지 어제 같은 경우에는 0.1% 정도 지금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테슬라 주가 역시도 2.3%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최근에 이제 고점들을 많이 올려가다가 1.9%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 이건 이제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고 국내 증시를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가 있어요. 즉 국내 증시 역시도
코스닥 중심의 좀 강한 장세가 그동안 펼쳐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따라가지 못했던 이 국내 코스피 지수 대형주 중심의 이 반등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힌트로 좀 얻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국내 증시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요. 지금 대형주들의 상승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업종이죠. 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동안 그 주가의 흐름이 사실상 뭐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갑작스럽게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시세가 좀 강하게 분출됐습니다. 무려 17%의 급등. 이 흐름은 과거에 잘 찾아보기 힘든 그 정도의 이제 흐름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종목들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주가가 이제 3월달, 4월달 이 하락했었던 이 시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단 말이죠. 이 시기에 모아놨던 분들은 사실 한 2달 정도 또는 3달 정도 좀 힘든 그런 시기를 보냈고 시장이 올라갈 때 이제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소외감을 분명히 당했을 텐데 그리고 나서 이제 7월달 기다렸던 그 성과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에 대한 힌트를 드리자면 많이 올라간 종목들 이제 막 현대차, 기아차가 올라가니까 이 종목들을 지금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따라붙는 분들은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이미 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장 자체는 순환매장이에요. 즉 IT 종목 업종에서도 이제 일부 종목들이 또 순환매로 돌기 시작을 하고 갑작스럽게 주가 급등이 또 나오기 시작하고 이 자동차 업종이 만약에 어제 올라왔다면 또 갑자기 철강주들이 뭐 오늘이나 또 내일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건설주가 갑자기 급등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만큼 시장에서 유동성들이 많이 튀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종목들이 순환매 받을 때 그 시기에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붙게 된다면 결국은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엉덩이가 조금 무거우신 분들이 아마도 수익을 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종목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옥석 가리기만 좀 잘 해주신다면 아마 지금 시장에서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는 이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은 삼성전자의 주가도 사실 많이 올라갔거든요. 자, 주가의 그 분위기를 보게 된다면 사실 지난 3월 달부터 움직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지만 주가의 상승이 꽤 강하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IT가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반도체 쪽에 대한 기대감 실적으로 올라가니까 SK 하이닉스를 보니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우리가 또 잡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옥석 가리기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이 옥석 가리기는 뭐냐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이죠. 이쪽에 대한 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에요. 그런데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특히나 이 메모리 반도체 중에 이 디램 가격이죠. 이 디램 가격이 연동이 많이 됩니다. 지금 디램 가격에 이제 지수화 시켜놓은 DXY 지수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락 중이죠. 결국은 SK 하이닉스는 디램 가격의 하락이 멈추지 않으면 결국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옥석 가리기라는 건 결국은 이제 개별적인 종목들 안에서도 분명히 옥석을 가려내야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하이닉스를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언제쯤 매수를 해야 될까? 결국은 이제 DXY 지수가 하락을 멈추고 이 메모리 가격이 이제 반도체가 상승으로 방향을 잡아줄 때 그때가 매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을 읽으실 때 사실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2,300포인트를 넘어섰어요. 과거에 이제 2,200포인트 넘어갈 수 있을까? 또는 2,100포인트를 넘어갈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지만 결국 2,300포인트 넘어갔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 주 안에 2,400포인트 돌파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사실 저는 동학개미운동이라는 그 표현, 이 표현 때문에 사실 많은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가 이제 이 단어를 처음에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 단어를 이제 쓰고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따라서 부르게 되면서 아마 이 단어를 처음에 이제 사용하신 분은 정말 이제 뿌듯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로 인해서 개인들이 피해를 봤다라는 건 결국 이제 동학개미운동이라는 그 표현을 썼을 때 결국은 개인들이 사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 시장도 역시 상승이 불안하다. 개인들이 사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팔고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얽매여서 결국은 이제 개인들이 시장을 올린다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결국 이번 시장에서는 상승을 다들 놓치셨을 겁니다. 지금 시장은요. 명백히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시장은 개인들이 올리는 장이 절대 아니에요.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다. 이거는 당연히 외국인하고 기관이 팔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시장을 올리는 거 결국은 바로 선물이나 옵션 쪽입니다. 이쪽에서 시장을 올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오랫동안 말씀을 해드렸어요. 과거 3월 달에 이제 그 시장이 저점을 찍고 나서 이때가 이제 3월 24일이죠. 그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지금까지 이제부터 시장은 파생상품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 매수, 즉 선물 쪽에서 먼저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고 그래서 시장은 앞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해서 그 다음날 계속해서 외국인 쪽에 선물 매수가 들어왔고요. 지금 시장의 상승 분위기하고 지금 선물 쪽에서의 외국인들 수급을 보게 된다면 외국인들 수급과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역시 외국인들 선물 쪽에서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은 올라갔다. 이 부분은 좀 여러분께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학 개미 운동 이런 표현을 쓰기보다는요. 과거하고는 분명히 다른 장이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하시고 시장에 대해서 불안해 하신다. 저는 절대 지금 시장은 불안해할 장이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이제는 2300포인트, 2400포인트가 중요한 장이 아니게 됐습니다. 예. 이제 위쪽으로 2500포인트, 2600포인트까지 우리가 열어놓고 봐야 되는 시장이고 결국은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 역시도 지금 이제 국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개선세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지수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선행지수라는 거, 즉 경제와 동행하지 않습니다. 경제에 먼저 앞서서 이 반응을 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어찌 보면 이제 비관적인 장이라든지 또는 비이성적인 장 또는 지금 상황과 맞지 않는 장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항상 진행되었던 그런 장이다라는 걸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장은 계속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겁니다. 아마 과거부터 이제 시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기다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도 아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2,400포인트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꺾이지 않을까? 언젠가 시장을 꺾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은 지수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보지 마시고요. 종목들, 개별적인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은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순환매가 도는 장이기 때문에 아직 올라가지 못했던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그리고 부품주들이 올라갔다면 다음에는 또 다른 업종 종목들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해야 되는 종목들은 이번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아니라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게 이제 화장품주도 역시 예를 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철강주에 조금 움직이지 않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이제 철강주도 역시 반응이 오기 시작할 거니까 엉덩이를 좀 무겁게 좀 깔고 좀 앉으신다면 종목들은 역시 분할매수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이번 장도 좋은 결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장에서 마음이 좀 놓이네요. 이번 주 2,400선 돌파도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특히나 시장의 상승 동력은 선물과 옵션 쪽인데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부분이고 순환매 장세 속에 대형주 반등의 장 이런 부분인데 조금 더 옥석 가리기만 잘한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다. 예, 개별 이슈 잘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황민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굿모닝 2부 마친 이후에 9시 40분 주식 챔피언쇼가 펼쳐집니다. 매수, 매도 타이밍 고민하셨던 분들은 직접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수급으로 똑똑하게 시장을 살펴보는 수급 스나이퍼입니다. 어제의 시장 상황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역시 개인들의 힘이었습니다. 어제도 개인들이 순매수를 해주면서 코스피가 역시 상승을 했는데 5거래일째 연고점을 계속 돌파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자, 어제도 개인들이 3,500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관은 무려 10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매도를 하면서 개인이 끌어올린 것들을 올린 시장 상황에서 계속 차익 실현하고 있는 모습, 개인과 기관은 굉장히 엇갈리는 수급을 양상을 코스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자, 다음 코스닥 보겠는데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순매수를 해주면서 상승세가 나타났는데 외국인들이 900억 원 넘게, 기관도 900억 원 넘게 순매도를 했고 개인만이 순매수를 해주면서 그래도 코스닥이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자, 코스피에서 개인들이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300선을 돌파하고 이제 2,400을 도전한다, 2,500도 갈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계속해서 지수가 올라가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2,300포인트가 돌파해도 개인들은 지갑을 열어서 주식을 사고 있는데요. 자, 지난주에 8월 3일부터 7일까지 개인들이 무려 한 주 동안 2조 원이 넘게 순매수를 코스피 시장에서 보여줬습니다. 이러면서 앞으로도 더 갈 거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계속 있고 추가적으로 새로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개인 투자자들도 많다라는 것을 이런 수치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은 어떤 종목들을 살까요? 역시 삼성전자를 개인들도 다시 사고 있습니다. 개인도 이제 나도 삼성전자 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주에 가격이 좀 내려왔습니다. 그 전에 외국인들이 가격을 좀 끌어올렸다가 가격이 조금 내려가니까 개인들이 이제 저가 매수, 이때라도 삼성전자를 매수해야겠다라는 심리가 받쳐주면서 지난주에 개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이 삼성전자 6,765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지난주에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바로 순매도로 전환시켜버렸습니다. 외국인들은 2천억 원 넘게 지난주에 삼성전자를 팔았지만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담기 시작했고요. 자, 이외에도 대형주들을 개인들이 많이 현재 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음엔 또 어떤 종목들을 순매수했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자, 그 다음으로 많이 산 종목은 SK하이닉스였습니다. 5천억 원 넘게 순매수.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는 상황이지만 개인들은 오히려 지금이 저가 매수할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5,200억 원 넘게 순매수해줬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LG화학, 삼성전자 우선주, LG화학 우선주, 이렇게 대형 종목들을 거침없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선주도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LG화학을 사면서 동시에 삼성전자, LG화학의 우선주도 함께 순매수를 해주는 개인들의 최근의 수급, 어쨌든 대형주를 강하게 순매수해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들이 또 어떤 종목을 살까요? 그러면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 시젠이었습니다. 시젠을 포함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시젠을 1,100억 원 넘게 개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했고요. 이외에도 ABL 바이오, 솔브레인 홀딩스, 유바이올로직스, 엔지캠 생명과학, 이런 종목들 개인들이 코스닥에서도 역시 제약바이오에 다시 한번 베팅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에서는 대형주,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를 사고 있는데 개인들의 이 매수 행태가 정말 여러 갈래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버스도 개인들이 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을 사는 것과 동시에 인버스도 매수하는 세력과 투자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이 지난주에 개인들이 코덱스 인버스에서 267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외국인들도 물론 조금 사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코덱스 인버스, 선물 인버스 2X, 흔히 말하는 곧버스도 개인들이 무려 700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지난주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32억 원 매도한 것과 그리고 인버스도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조금밖에 하지 않은 것과는 대비되는 양상인데요. 개인들이 지난주에 인버스와 인버스 2X, 곧버스에도 역시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 자, 이렇게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거침없이 마구마구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선 대형주,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인버스까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거침없이 투자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지만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시장이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에 대한 주의 사인은 여러분들 항상 주시하셔야 된다는 거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 스나이퍼였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 오늘도 선정을 해봤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실적에 영향은 있었습니다만 하반기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두 종목 다 목표 주가를 상향했으니까요. 오늘 첫 번째 기업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거의 아시죠? 코웨이입니다. 뭐 별다른 기업 설명 필요 없어도 인지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볼게요. 자, 우선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액이 7% 그리고 영업이익이 20% 넘어서 컨센서스를 상회해서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매출액이 4,05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그리고 금융 리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렌탈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금융 리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0% 가깝게 증가하면서 판매가 괜찮았다라는 부분이에요. 참고를 해보시고요. 국내 환경 가전 사업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5,530억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래도 3% 증가를 보였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나왔는지 만나볼게요. 자, 이 부분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코로나19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판매량이 회복이 지연이 됐거든요. 우선 2분기 같은 경우에는 35.5만 이 부분이었는데 이게 작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감소한 부분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판매량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정도 감소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렌탈 판매량 이렇게 국내 쪽 수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도 궁금하실 텐데 국내 쪽인데 렌탈 계정이 얼마나 많이 늘었을까 이 부분인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2분기 3.3만밖에 안 됩니다. 쭉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매출도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공기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기청정기 판매량도 준 흐름들이 있었어요. 공기가 나빠야지 공기청정기 많이 사겠죠. 그런데 공기질이 좋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감소해서 렌털 계정의 순증 추이가 낮아졌다. 이거는 좀 아쉽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흐름들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데 월별 해약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안정화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는 부분인데요. 2분기 보니까 1.04로 전 분기 대비해서 0.07% 감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가는 이탈되는 고객이 거의 없었네. 지금 안정화되고 있네. 고객들은 여전히 코웨이에 머물러 있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재료이니까 이게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은 있었습니다만 큰 고객 이탈은 없던 걸로 이렇게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해외 법인의 매출액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법인 한 5개 정도 코웨이가 갖고 있는데 앞서서 제목에도 나타났잖아요. 말레이시아, 그리고 미국,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이렇게 5개 갖고 있습니다. 자, 매출액이 2,25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늘었습니다. 파란 게 해외 법인인데 뭐 괜찮은 흐름들 1분기 대비해서 오른 흐름들이 나타나죠. 뭐 4분기 대비해서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1분기 대비해서는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도 만나볼게요. 자, 코웨이, 말레이시아 온라인 주문 확대, 미국 심판 급증, 말레이시아와 미국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해외 매출액 2,25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말레이시아 보도록 할게요. 매출액이 22% 늘었고 영업이익이 6% 전년 동기 대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늘었고 미국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36%, 영업이익이 1,226%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유를 보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도 괜찮았잖아요. 5월부터 이동 제한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업 활동이 급격히 재개가 돼서 긍정적이었다라는 부분이고 온라인과 SNS 주문도 급증했기 때문에 이것도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영업이익이 특히나 가파르게 상승했잖아요. 이 얘기 보니까 렌탈 기간과 의무 사용 기간이 동일한 금융 리스 판매가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 더 늘었다고 합니다. 20%까지 확대가 됐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방판 비중 70%인데 그 매출이 잘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익성이 높은 시판 같은 경우에도 40%가 증가하면서 매출 비중 30%를 상회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미국 쪽에서 선방했기 때문에 해외 법인 매출도 긍정적이었다라는 게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를 해보시죠. 자, 그렇다면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코웨이 배당 성향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실망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과 더불어서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은 3분기 파업으로 인해서 불확실함이 존재한다. 그리고 앞서서 보셨다시피 배당 정책에 대해서 실망도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코로나19로 유통과 화장품 산업의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주가는 서프라이즈와 함께 회복세를 나타났다라는 부분이고요. 향후 사업 모델을 더 다변화시킬 거래요. 그래서 모멘텀 회복이 구체적일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2분기 실적도 반영하고 해외 사업의 수익성 개선을 근거로 8만 원이 목표가였는데 이게 9만 5천 원을 오히려 15,000원 상향 조정해서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안정적일 거라고 하니까 코웨이에 대한 관심 놓치지 마시고요. 9만 5천 원 상향 소식까지 알려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카페24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 네이버 스마트 스토리, 스마트 그런 사업 그런 부분도 연결되어 있고 뭐 아마존이나 라쿠텐 그런 부분도 열려 있습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국내 온라인 쇼핑 전체 거래 금액을 볼까요? 온라인 쇼핑 좀 잘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 2분기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상향된 흐름들이 있는데 이보다도 더 괜찮은 흐름들이 있는 게요. 다음 페이지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냐면 쇼핑몰 거래액이라는 거예요. 쇼핑몰 거래액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거든요. 그래서 앞서 그런 부분과 비교했을 때 쇼핑몰 거래액이 크게 늘었다. 이게 또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서 일단 보여드리고요. 자, 그래서 뭐를 봐야 될지 이 파란색 테두리를 좀 쳐봤는데요. 이거를 만나볼게요.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패션, 잡화, 뷰팅, 쇼핑몰 의존도 50% 중반으로 여전히 컸다라고 하고요. 코로나19 영향, 부진한 성과를 보였음에도 6월부터 회복이 됐는데도 오히려 비패션 부분이 괜찮았대요. 비패션은 생활용품 그리고 식품 이런 부분인데 거래 대금이 급증해서 이렇게 나타났고요. 내용 면에서도 핵심 사업인 결제 솔루션 매출이 고성장을 기록을 했고 경기 침체 영향으로 1분기 부진했던 광고 솔루션도 긍정적이었다라는 부분이고요. 2분기 영업이익이 인건비, 감가상각비, 증가세가 다소 안정화되면서 긍정적이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3분기 볼게요.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패션 비수기래요. 그래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괜찮은 게 4분기는 성수기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약간 부진해도 4분기 성수기 때문에 비수기 이어 4분기 좀 더 노려볼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 83,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투자 의견 여전히 매수예요. 단기 급등 부담감도 있고 3분기 패션 비수기가 있음에도 4분기는 성수기로 전환되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할 거고요. 카페24는 언택트 수혜줍니다. 중요하다라는 부분 목표 주가 상향 소식 알렸으니까 이 부분 보시죠. 83,000원 올려 잡았습니다. 자, 매수 유지했고 83,000원 상향했고 자, 이렇게 코웨이와 카페24 만나봤습니다. 둘 다 코로나19 실적 영향이 있었죠. 하지만 하반기 조금 더 가능성 있다고 합니다. 높아질 가능성 이게 공통점이었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헬스캔들입니다. 오늘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역대급 대어들의 공모가 상장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다음 달 정도 상장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연말쯤에는 증시에 상장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수혜주를 찾아봐야 하잖아요, 전문가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네. 신규 상장 기업들은 자신의 몸값을 최대로 받고 싶어 하죠. 그렇죠. 뭐 스포츠 선수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운동을 했던 선수들
프로에 데뷔할 때 최고의 계약금을 받고 데뷔를 하길 원하고 네. 그 선수의 부모님들도 같은 마음이에요. 이 기업도 똑같습니다. 근데 언제 가장 많이 몸값을 받을 수 있냐? 자신의 성적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좋을 때. 시장이 좋으면 자신의 성적에 비해 계약금을 많이 받는 선수도 많이 있어요.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몸값 거품이다 이러는데 네. 어쨌든 부모님이나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기업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뜨겁고 좋기 때문에 빨리빨리 절차를 진행해서 최고의 몸값을 받고 데뷔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SK 바이오팜에 상장해서 받듯이 예. 엄청난 그 계약금을 받고 입성을 했잖아요. 예,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정도 급의 그 자기 업황에서 가장 그 잘 나가는 그 기업인데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두 개 큰 게 나온 게 카카오 게임즈랑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고요. 뭐 개인 투자자분도 관심이 되게 많고 지금 시장에서도 관심을 엄청 가지고 있어요. 네. 이거는 뭐 정말 그냥 역대급이라고 괜히 붙인 게 아니라 정말 역대급입니다. 카카오에 뭐 카카오 페이지도 있고 다 있지만 은행도 있고 카카오 게임즈는 뭐 지울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기업이고요. 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코넥스라는 시장이 중소기업 전용 시장이고 네. KOTC라고 장외 시장을 거래소에서 들여와서 거래를 하게 만든 시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 있다면 우리가 좀 더 편하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두 개의 시장에 진입을 안 해 있습니다. 코넥스는 중소기업이고. 그래서 지금 살 수 있는 거는 뭐 38 커뮤니케이션 같은 장외 사이트를 통해서 1대1로 계약서를 쓰고 작성을 하고 써야 돼요. 쓰고 사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카카오 게임즈가 장외 주가상으로 한 6만 원 정도 돌파하고 있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제가 아침에 들어가 봤는데 네. 매수하고 싶다는 사람이 게시판에 글을 다 써놨어요. 뭐 엄청 높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파는 사람이 없어요. 매물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서 평가한 가치는 있어요. 근데 뭐 그 가치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엄청난 관심에다가 시장이 뜨겁기 때문에 그러네요. 굉장히 높은 가격에 상장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셨지만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지금 매물이 절벽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장 후의 흐름이 더 기대되는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자, 그러면은 그 전에 또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관련주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넷마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어제 장 초반부터 급등했습니다. 그러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주가가 정말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넷마블? 일단 두 방 정도 올랐는데 예. 제가 뭐 인서니엔티, 자이에스앤디 그 전주에는 월덱스 제가 대본을 쓴 거를 한번 쫙 봤어요. 네. 솔직히 지금 다 터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두 방 올랐지만 저는 오늘 또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좀 더 그 타점을 잡는 데 유리한 지금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넷마블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건 두 개에 다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보유한 지분이 25%예요. 근데 빅히트의 지금 기업 가치가 3, 4조 원 평가되고 있는데 혹자는 8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럼 이제 계산해 보시면 나오겠죠. 25% 4분의 1 계산해 보시면 나올 거고 네. 카카오 게임즈는 5.76% 가지고 있어요. 둘 다 상당한 물량이에요. 카카오 게임즈 기업 가치 지금 1조 7천억? 많이 보는 사람 3조도 보고 있던데 지금 이거를 계산하면 진짜 엄청나요. 그러니까 넷마블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게임 사업이 지금 잘 안 된다고 해도 지금 시장의 초점은 전혀 거기를 비추고 있지 않고요. 이 지분 가치에 비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은 당연히 이 상장 모멘텀 소멸시까지. 그러니까 상장하기 전 한 이틀 전까지는 보유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랑 카카오 게임즈의 상장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쵸. 얘는 하나가 상장해서 그게 소멸되더라도 더 큰 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까지 상장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넷마블을 일단 들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서부터 충분히 들어가셔도 상장 모멘텀이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라는 설명, 상장되기 한 이틀 전까지 보유하시는 대응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마블까지 우선 확인하셨고요. 다음 종목 확인하기 전에 오늘 시장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시장 다른 방향으로 출발이 예상됩니다.
코스피 지수는 0.28% 오른 2,393.10포인트에서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반면에 0.23% 하락하면서 860.76포인트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양시장 개장 후 흐름 굿모닝 2부에서 계속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같은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제 급락했습니다. DPC인데요. DPC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사실 많이 올랐고 경제방송에도 많이 나왔는데 네. 넷마블은 직접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 DPC는 간접적이에요. 뭐냐면 자회사의 스틱 인베스트먼트라는 엔젤 투자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투자를 했어요. 스틱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그 사모 투자 펀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스틱 스페셜 시츄에이션 사모 투자라고 해서 여기서 빅히트의 지분을 12.2% 보유했습니다. 아까 넷마블이 빅히트의 보유 지분 얼마라고 했죠? 20% 넘었죠. 예. 얘네가 2대 주주고요. 3대 주주가 바로 DPC의 이 자회사 지분 12.2의 3대 주주입니다. 근데 뭐 이거는 좀 중소형주구에서 더 많이 갔죠. 그리고 어제 갈려서 아마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넷마블 올랐고 vs DPC 떨어졌다. 맞아요. 근데 DPC가 떨어졌지만 그동안 오른 폭의 양호한 조정일 뿐이에요. 지금 아직 상장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얘가 제 차선호주로 빼긴 했지만 조정을 이용해서 얘도 매수해서 약간 단기적인 흐름을 더 노려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도 어제는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상장 모멘텀 유효하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역대급 대여 공모 시즌이 임박한 만큼 관련주들의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더 많은 이슈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11시 50분에 진행되는 새빨간 스캔들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스캔들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 굿모닝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또 장 시작 전에 여러 가지 이슈와 공시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조 7,4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 시설 투자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인데 이것이 이 송도에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중에 4공장을 짓는 데에 1조 7,40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오늘 자세하게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게임주들이 오늘 또 여러 게임주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일단은 컴투스와 썬데이토즈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컴투스가 2분기 영업이익이 380억 원 정도인데 시장이 예상했던 거 한 373억 원 정도 예상했기 때문에 시장의 예상을 조금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네. 썬데이토즈 같은 경우에는 한 25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는 조금 하회를 했는데 어쨌든 24억 원 정도 예상치에 거의 부합하는 수준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게임주의 실적이 줄줄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컴투스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네. 서머너즈워 6년 이벤트 효과를 똑똑히 본 것 같아요. 네. 매출이 전년 대비 대해서 긍정적으로 잘 나왔으니까. 그리고 야구 시즌이 개막을 하면서 야구 게임에 대한 매출 회복 가능성 네. 이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신작 대기하고 있는데 1년 동안 가장 모멘텀이 강할 거라고 합니다. 특히나 4분기 모바일 신작인데 서머너즈워 100년 전쟁 출시 이런 부분도 여러분 잘 지켜보시죠. 네, 이외에도 오늘 게임주들이 몇 개 더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실적 발표하는 대로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 네. 순환매 과정을 거치면서 증시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은 좀 쉬어갈 것인지 한번 그 여부를 잘 판단해 봐야 하는 하루입니다. 네, 실적 시즌은 저희 굿머니와 함께 해주시고요. 좋은 수익 내세요. 자, 개장은 이데일리 TV 함께하는 거 잊지 잊지 마세요. 마세요.
네, 개장 상황 이제 또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경제 패널들과 개장 상황 체크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살펴봐야 될 이야기,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공매도 이야기입니다. 네. 공매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특히 공매도 시작하면 또 주가 다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굉장히 고민들을 하시는데 네. 이제 결정이 한 달 정도가 남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공매도에 대해서 많이 우려스러운 부분, 특히 이제 그렇죠.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많이들이 되게 우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상황을 먼저 짚어드리고 그럴까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릴 텐데 먼저 상황 첫 번째로 보면은 금융당국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니까 이제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공매도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관 투자자, 아무래도 자금을 대주는 이런 기관 투자자는 유예사항으로 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매도는 하지 않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정해진 공매도 금지 기간은 6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까지 금지였고요. 만약에 정부의 기조대로 간다면 9월 16일부터는 다시 한번 공매도가 외국인과 개인 중심으로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공매도가 재개되면 다시 급락할 것이다라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정부 당국이 현재 고민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까지 공매도가 흘러온 정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공매도에 찬성하는 분들,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를 찬성하는 분들의 이론 아니면은 논리를 좀 볼까요? 보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투자 심리의 공매도 금지가 투자 심리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분명히 미쳤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는 동학개미 운동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된다면 그 중심에는 공매도 금지가 있었다라고, 사실 이거는 뭐 속설이 아니라 이제는 거의 팩트로 그다음에 데이터로 증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보면은 3월 16일 날 이제 공매도를 금지를 했었죠. 봤을 때 코스피가 그때 1,700선이었고요. 코스닥이 한 500선이었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 그러니까 9월 19일에 최저점으로 떨어졌죠. 코스피가 이제 1,457, 그다음에 코스닥이 428 이랬는데, 이게 그 이후에 드라마틱하게 정말 우상향을 하는 그래프가 쭉쭉 나오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정말로 지금 뭐 드라마틱하게 올라갔는데, 지금 보면은 뭐 8월 달 기준으로 본다면 최저점에 비해서 이제 공매도가 금지된 다음에 최저점 바로 떨어졌다가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은 무려 코스피는 한 63% 상승을 했고요. 네. 또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더 드라마틱하죠. 거의 100% 이상 상승한 곡선을 왔습니다. 엄청나게 사실 공매도가 영향을 안 미쳤다? 공매도 금지가 영향을 안 미쳤다? 그러진 않죠. 이 차트만 보더라도, 이제 데이터만 보더라도 공매도 금지가 이런 수급적인 영향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드라마틱한 상승 곡선의 주요한 원인은 공매도 금지였다라고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한 가지 우리가 데이터를 보자면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에 그동안 공매도의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상위 종목들의 그 주가 상승률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게 셀트리온이겠죠. 셀트리온이죠. 뭐 항상 공매도에 엎치락 뒤치락 했던 건데, 사실 이제 공매도 금지를 딱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스피에서 셀트리온이 무려 주가 상승률이 84%나 올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롯데관광개발도 75%나 상승한 차트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코스닥도 가볼까요? 뭐 KMW 같은 경우도 76%나 상승을 네. 했습니다. 과연 공매도가 계속대로 유지됐다면, 공매도가 들어왔다면 과연 이러한 그 종목들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주가 상승률을 기록할 수가 있었을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회의적이다. 역시나 공매도 금지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이런 동학개미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봤을 때 BBIG라고 얘기하는 이런 주도주의 굉장한 수급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로 큰 혜택을 입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두 번째로 본다면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근데 공매도 그쵸. 금지가 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좀 평평해지지 않았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불공평했었는데 이제 공평하게 됐다라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 정말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공매도 찬성하는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아무래도 공매도가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는 다시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의견도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거래량을 늘리죠. 그 다음에 이제
고평가된 거를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평준화되게끔 그다음에 거품을 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매도는 역시나 그대로 이제는 계속적으로 유지돼야 된다라는 이제는 찬성론자의 어떤 의미도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는데, 그럼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될까? 지금 현재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면은 거의 공매도 금지가 연장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시장의 조심스러운 그 의견이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일단은 포문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열었죠. 코로나19 때문에 금지를 시켰는데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금융당국도 이 기조와 맞춰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9월 16일부터 재개를 해야 되는데 시장은 아직 유보적이다. 지금 이거 할지 안 할지 학계와 시장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뜻은 뭐냐? 공매도 금지의 연장에 대한 시그널, 특히 지금 풍부한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정치권에 압박을 하고 있는, 이제 부동산 쪽으로 계속 흐르고 있는 마당에 이걸 어느 정도 선순환 작용으로 주식으로 좀 흐르게 하려면 공매도 계속 금지 연장해야 되거든요. 이게 네. 뭐 정치권으로 봐도.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본다면 공매도의 금지가 연장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게 시장에서는 점쳐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권혁준 평론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공매도가 연장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중에 게임주들의 실적이 또 발표가 됐습니다. 게임빌과 네오위즈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영업이익이 108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한 76억 원 정도 예상했는데 이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이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흑자 전환한 실적이었고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73.6%가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확실히 이 게임 같은 게임 종목들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네오위즈도 역시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게임주들이 오늘 좋은 상승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오위즈는 178억 원 2분기 영업이 기록했는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135억 원이었습니다. 역시 네오위즈도 실적을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는 걸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게임주들 실적 발표한 것을 포함해서 어떻게 오늘 시장이 개장할지는 이재 앵커와 함께 더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이데일리 맵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게임주 실적이 줄줄이 현재 나왔기 때문에 개장 전에 호가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향후 방향성도 먼저 진단을 해드릴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게임빌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 2분기 영업이익 10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이 된 상황이에요. 스포츠 장르 이런 부분 뭐 신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좀 살려줬나라는 느낌이 들고요. 네네. 네오위즈도 큰 폭의 실적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178억 원 이 정도가 나왔는데 웹보드 규제 완화 효과가 있었나라는 가능성이 있고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앞으로도 기대된다라는 증권세 호평도 있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컴투스도 양호하게 나타나는데 컴투스가 오늘 강보합권에서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게임빌이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올해 3.57% 강세고 네오위즈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상위에서 나타났죠. 오늘 1.8% 약세 흐름으로 출발 예상되고 썬데이 토즈는 이제 부합했거든요. 16% 호가상 떨어져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게임주 실적 발표 날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전체적으로 이제 앞서 설명해 주셨지만 잘 나왔습니다. 요즘에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이 게임주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들도 전체적으로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컨센서스 부합 아니면 어닝 서프라이즈, 어쨌든 예상치보다는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이것은 이제 실적이 아주 좋았다라기보다는 증권사의 컨센서스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낮게 형성이 돼 있다.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보시면 실제 실적이 컨센서스에 점점 더 부합하고 있어요. 그만큼 증권사에서도 조금 더 이제 컨센서스를 잘 맞추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 것이고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실적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적을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 수혜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코로나 환경에도 피해를 덜 받고 오히려 반사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업종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괜찮은 실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원래는 게임을 조금 규제 산업 쪽으로 약간 압박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좀 육성 사업 쪽으로 바꾸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었던 게이머들이 해외에서도 뭐 게임 대회라든지 수상을 하는 일들도 좀 많아지면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정부 중심의 게임 육성 정책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게임주를 볼 때는 어쨌든 IP, 지적재산권을 가진 업체를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에는 뭐 리니지가 있고요. 뭐 컴투스에는 뭐 서머너즈 워가 있고요. 이렇게 분명한 게임적인 가치를 가진 이런 캐릭터 혹은 게임들을 가진 업체들을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도 좀 유효한 전략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게임비리 2분기 영업이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4% 강세 힘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공시 나온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추가 상승 예상이 돼요. 송도 4공장 신설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1조 7,400억 원 규모입니다. 네네. CMO 강자군 주문이 많으니까 공장을 늘린다는 거잖아요. 호재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호재라고 봐야겠죠. 뭐 업황이 안 좋은데 선제적으로 공장을 늘리는 거면 이제 네.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감이 좀 반영될 수 때도 있는데 뗀 만큼.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이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CMO 관련된 주문이 들어오는 상황 네.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문 물량을 더 감당하기 위한 생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의약 위탁 생산이라는 것은 그만큼 신뢰하는 기업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정 고객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라든지 이제 제약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으로 이제 공급 계약을 하게 됐을 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흔들려도 실적에 대한 안정성은 확대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자회사 중에 삼성바이오 에피스라는 바이오시밀러 강자 업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도 고성장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특히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는 약가 인하를 위해서 바이오시밀러를 육성합니다. 그리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수혜를 또 바이오시밀러 업체가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복합적인 모멘텀, CMO와 바이오시밀러 두 가지 축으로 움직이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제 주가가 조정이 나와도 단기 조정에 그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꾸준한 우상향을 보여줄 수 있겠다. 다만 지금 주가가 어쨌든 낮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신규 접근을 고려하시는 분이시라면 조정 이후에 반등을 줄 때 그때 이제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제약바이오주의 변동성이 또 전체적으로 많이 커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약바이오주에만 집중했을 때 수익을 잘 볼 수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다른 섹터들로 수급이 넘어가는 흐름이니까 포트폴리오 관리에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현대차가 6거래 연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가가 벌써 34%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 사상 최대 어제 15% 이상 폭등을 했고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하는데 과연 또 신고가 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카페24가 오늘 1% 상승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코로나19 그리고 비수기 겹친 1분기 대비 회복 중이다라는 실적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아 네, 오늘 2,397선에서 상승 출발되고 있는 상황에 정확한 시간은 이후 나올 테지만 어제 대비 현재까지 잡히는 거는 10포인트 이상 상승 출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 코스닥 지수도 862선에서 이제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탐색하는데 오늘 코스피 시장 쪽으로 조금 더 매수세가 당겨질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증시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부 대형 기술주 언택트 관련주는 떨어졌지만 경기 민감주 그동안 못 갔는데 이게 다시금 상승하는 흐름들이 있었죠. 업종별 순환매 장세 속에서 옥석 관리가 필요하고 개별 이슈로 주목되고 있다라는 개별 종목 판단할 때 이 부분도 여러분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397세 현재까지는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달러원 환율이나 이 1,186원에서 상승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 충격을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많이들 관심사예요. 달러와 약세를 뒤늦게 좀 따라왔다라는 어제 환율 분석도 있었고요. 수출이 회복되고 백신들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분석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본 증시 볼게요. 어제 사내날로 휴장이었는데 오늘 다시 열렸고 0.78% 상승하면서 22,503엔대에서 출발을 하고요. 엔달러 환율은 106엔대로 105엔에서 조금 더 오른 엔화 약세 현상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좀 보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되면은 팀장님 코스피가 또 한 번 기록을 세우면서 네네. 진행이 됩니다.
2400선을 뚫게 생겼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형주 강세인가요? 그렇죠. 예. 지금 보시면은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이지만 네. 그래도 이제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예.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이제 추세에 순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내 증시가 고평가냐? 네, 제가 볼 때는 고평가가 맞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PER이 한 13배 정도 근 10년 내 최고 수치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환경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세입니다. 상승하려는 것은 계속 상승하려고, 하락하려는 것은 또 계속 하락하려는. 2400선 막 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2400선을 또 돌파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신고가를 또 기록한다라는 것은 매물이 또 적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작은 매수세에도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고평가는 맞지만 시장의 꺾임을 예측하지 말고 시장이 꺾이면 그때 가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겠다. 여전히 주식에 대한 비중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특징은 대형주의 강세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도 나스닥 대비해서 다우 지수가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국내 시장에서 그동안 코스닥 랠리가 코스피를 앞섰다면 최근 들어서는 코스피가 코스닥을 조금 더 앞서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기존에는 중소형 성장주로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셔도 수익을 내는데 무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중소형주로만 종목을 가지고 계시면 상승 랠리에서 약간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와 중소형주에 대한 비중을 한 절반 정도씩 좀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또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만 외국인 수급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 계속해서 열리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현대차를 오늘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장 초반에는 일단 추가 상승을 보였어요. 그런데 고점 부담에 의해서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1.7% 정도 약세권에서 움직이는 건데 최근에 현대차가 움직인 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완성차 판매 회복. 그래서 중국과 미국 지역에서 완성차 판매가 드라마틱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자주 언급드리듯이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결국은 미래 자동차 기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삼성전자와 계속해서 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장과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같이 부각되는 게 자동차 섹터였다라는 겁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가격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좀 밀리는 모습이죠. 이럴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급등이 어디로 파장될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상대적으로 모든 섹터는 자동차 부품주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제 막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관심이 지금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가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현대차는 2% 약세로 하락 전환되긴 했습니다만 기아차 상승세를 여전히 갖고 있고 오늘 장중에 2,400선을 넘어서 2,403선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주가 줄줄이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키움증권 4.6% 강세고요. 유한타증권이 7% 강세, 유진투자증권이 2%, 한양증권, KTB투자증권 모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주 강세,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죠. 실적에 대한 바탕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증권주는 추가적인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그 주가의 일정 비율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는 증권사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지금은 이런 수수료 경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수익이 이전 대비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수수료 수익이 증권사의 주요 수익원이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는 기관이나 외국인보다는 그 매매액을 조금 빨리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수수료 수익이 반복적으로 쌓이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증권사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증권거래세 인하도 증권주에는 호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가 인하가 되죠. 그러면 매매할 수 있는데 드는 비용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역시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거예요. 이건 역시도 수수료 수익 증가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지수가 예를 들어서 뭐 한두 번 출렁인다고 해도 거래 대금은 크게 위축되지 않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거래량은 줄지만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증권주에 긍정적이고 당연히 탑픽으로는 키움증권을 뽑을 수밖에 없는 게 개인 투자자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증시 랠리는 개인 투자자 랠리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증권주 꾸준하게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도 탑픽은 이제 키움증권이니까 지금 시점에서 접근하기에도
하더라도 사실은 늦지 않은 위치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삼성 바이오로지스 공시 내용에 있었죠. 3.6% 강하게 치고 올라가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컴투스, 게임빌, 네오이즈 모두 실적이 괜찮게 나왔는데 실적 발표된 이후에 계장가 보니까 약세 한 1에서 2% 빠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저희 김영구 전문가가 매일 챔피언 전략에서 자연과 환경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연과 환경이 오늘 12% 넘게 시원하게 이 양봉의 기둥을 치솟으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수익 실현을 해야 될 때라고 전해주셨으니까 꼭 수익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죠.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장 이후 7분 정도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보면은 수급 상황 잠시 볼까요? 오늘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잘 가죠.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개인과 함께 매수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의 개인 나홀로 매수의 흐름 4거래 연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코스피 시장이 장중에 2,406.32로 현재 일중에서 최고점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하락 전환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대형주의 강세장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바로 이어서 경제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강세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2,400선을 코스피가 결국엔 오늘 돌파를 했고요. 오히려 코스닥은 좀 약세를 보이면서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나눴던 권혁중 평론가와 이 공매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해 볼 텐데, 자, 전문가님, 네. 최근에 이렇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매도 금지가 좀 연장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일각에는 있지만, 근데 네.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이 공매도와 연관돼서 살펴볼 수밖에 없는 이 대차 거래 양이 좀 늘어난다는 것도 일각에서는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대차 거래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뭐 주식을 빌려서 이제 네. 거래를 하고 나중에 이제 되갚는 이제 우리 거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이런 대차 거래가 사실 늘어난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제 공매도로 할 여력이 있다. 한마디로 이제 공매도 자금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는 이제 해석을 하죠.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 대차 거래를 좀 본다면 삼성전자가 많이 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매도 금지가 연장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제 공매도를 시작하겠다라는 시그널로 잠깐 읽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삼성전자 주가 총액에 대비해서 시총에 대비해서 뭐 대차 거래 잔고가 되게 미미합니다. 봤을 때 한 0.16%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미미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워낙 삼성전자가 대장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미치는, 그러니까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게 남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그 금지 이후에 금지가 이제 공매도 금지가 해제가 됐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대차 거래가 늘어난 종목들 봤을 때 떨어질 가능성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좀 종목을 조사해봤더니 그 실제 뭐 현대차의 대차 거래 잔고, 그러니까 대차 잔고가 어느 정도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SK증권, 네. 그다음에 대웅제약, 영업무역 이런 종목들이 조금 대차 거래가 좀 늘어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차 거래에 대한, 그러니까 대차 잔고에 대한 우리가 조금 시그널을 좀 빨리 읽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증권 분석이 좀 있었는데 이걸 좀 말씀드리면요. 네. 2008년도에 이제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2008년도에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의 국내 증시의 그 공매도가 금지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차 잔고가 하위 20%인 종목들, 이런 포트폴리오의 그 수익률을 봤더니 무려 한 누적이 한 41% 정도 나왔다더라. 무슨 얘기면 대차 잔고가 낮았던 포트폴리오들, 그러니까 이것들 포트폴리오 묶어서 봤더니 이런 거는 41%나 수익이 나왔다. 그때의 시장의 평균 수익률이 코스피가 12%였으니까 엄청나게 갭 차이가 나잖아요. 그 정도로 대차 잔고가 낮았던 것이 오히려 이제는 공매도 금지가 끝난 다음에 오히려 상승이 더 컸다라는 부분 봤을 때 확실히 이런 어떤 팩트들이 존재한다. 데이터들이 존재한다. 요즘에 또 주식들도 요즘에 보고 있는 데이터 마이닝,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시는데 네네. 이러한 어떤 데이터도 제공해 드리니까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좀 현명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권혁준 평론가와는 이 공매도와 관련해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아서 이것을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 권혁준 평론가와는 공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제 10분 정도 개장 시간이 지났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 오늘도 여전히 좋은 흐름으로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데일리 TV에 출연한 전문가들이 어제 제시했던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오늘 상황을 이재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팩토리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목 오늘장의 현재 주가 흐름까지 만나보시죠. 세 종목을 선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 보실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에어부산입니다. 황주명 이데일리 맵 전문가가 새빨간 스캔들에서 제시를 했는데요. 에어부산 분리 매각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 김해공항발 국내 국제선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항공 수요 개선 이런 부분도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전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대비해서 또 신규 취하 노선을 발굴하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까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에어부산은 매수가 3,900원 이하에서 목표가 4,300원 라인을 제시해 주셨고 손절가 3,340원 라인인데 현재 주가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부산은요 현재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3,995원 선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거래량도 함께 파악해 보시죠. 자,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어제 52주 신고가 기록했던 종목이었는데요. DNT입니다. 김영겸 DB금융투자 전문가가 주식 공장에서 얘기를 했죠. 대형 배터리 업체양 양극재, 레이저 노칭 장비를 독점적으로 납품할 것이다 라는 부분 예상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2차 전지 관련주로 이제 묶일 수가 있는데 대형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긍정적인 모멘텀, 낙수 효과를 받아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주요 고객사에서 글로벌 셀 방식으로 노칭 장비 선호도가 좀 증가하고 있어서 이 관련 섹터로 묶이면서 앞으로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매출 20년에 135억 원이었는데 이게 내년도 711억 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예상들도 나오고 있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이런 부분도 모멘텀 찾는 분들 계실 텐데요. DNT였습니다. 자, 매수가 8,700원,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7,900원 라인인데 현재 주가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530원 선입니다. 어제 대비해서 강보합권에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 대비 상승폭 약간 줄이고 있습니다만 뒷심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DNT 만나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제 52주 신고가 기록했던 종목이고요. 일진 다이아 김남 코스파트너스 부사장이 빅머니 일부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자회사를 통해서 현대차에 수소 탱크를 공급한다라는 부분인데 정부의 수소차 육성 정책에 빛을 발할 가능성 이쪽에서 있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봐야 할 부분이 수소차가 어떻게 보급되는지 그 속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상승세는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으니까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매수가 65,000원에서 66,500원 사이, 목표가 8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네요. 그리고 손절가 6만 원입니다. 어제 일진다이언은 급등했던 흐름들이 있습니다. 어제 급등했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현재는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주가 흐름 만나볼게요. 자, 급등세 이후에 약간 쉬어갑니다. 1.5% 66,000원. 다시금 좀 힘을 내서 상승할 수 있을지 일진다이언 계속 주시하십시오. 자, 오늘 세 종목 만나봤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를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자, 12시 50분 주식공장이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와 관심주를 모아서 경제 분석가와 그리고 기자의 시각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시장 피셜 시간입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이데일리 맵의 오현진 팀장 그리고 권혁중 경제평론가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도 코스닥도 이제 상승 전환했네요. 코스피가 2,4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대형주들이 대단히 뜨거운데 일단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 외에 어제 쉬어갔던 LG화학이 초반에는 하락하다가 다시 4%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아까 공시 내용도 있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3% 넘게 그리고 포스코가 5%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S오일도 최근에 주가 지지부진했는데 오늘 7%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에너지 관련 종목 한국전력이 7% 상승, 한국가스공사도 3% 넘게 상승. 오늘 뭐 대형주들이 코스피에 있는 대형 종목들이 계속 LG생활건강도 7% 오르네요. 네, 대단합니다. 오늘 시장이 대형주들이 그동안 못 올랐던 대형주들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자, 먼저 오현진 팀장님과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네. 저희가 오늘 뭐 제목에도 뽑았지만 돌아가면서 대형주들이 막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저희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무래도 이제 순환매라고 보셔야겠죠. 네. 네, 자금의 흐름이 이제 고가 종목에서 저가 종목으로 조금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그동안 중소형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대형 경기민감주가 소외가 됐었는데 시장의 자금 흐름도 대형 경기민감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지난주 말 정도부터 이제 나타난 현상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제 성장주 위주로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부터는 관점을 조금 바꿔서 성장주는 성장주대로 보되 낙폭과대 경기민감 대형주를 같이 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소형주의 포트가 너무 집중되어 있으신 분은 대형주로도 이제 포트를 조금 나눠서 절반 정도씩은 보유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네. 사실 경기민감 대형주가 순환매를 돌아도 진짜 잘 안 움직이는 섹터가 철강주거든요. 그러니까요. 철강주는 정말 항상 뭐가 움직여도 안 움직여요. 올라가도 조금 올라가고. 네, 그러는데. 그렇죠. 그래서 포스코와 현대제철 이런 게 대표적인데 앞으로도 철강 업황이 쉽게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연말까지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철강석 가격도 올랐고 결국은 이제 철강이 많이 쓰이려면 뭐 조선이라든지 건설 이런 사업이 이제 호황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에는 아직 시기가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토 같은 종목으로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웬만해서는 이제 낙폭과대 대형주들이 올라올 환경이 되었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매매를 할 때 주가의 위치를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 방송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방송이지 전문 투자자를 위한 방송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문 투자자분들은 뭐 고점에 사서 더 고점에 팔고 손절도 잘하고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쨌든 편하게 매수하고 가져가시려면 주가의 위치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금은 경기민감 대형주를 보더라도 주가의 위치가 낮은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지 요걸 찾으시는 게 투자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섹터를 하나 뽑자면은 이제 통신주를 이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통신이요?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SK텔레콤은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지만 KT나 LGU+, 이런 종목은 기술적으로 조금 소외가 돼 있었는데 이게 5G 가입자가 좀 많이 증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ARPU가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동안 통신주가 못 갔었던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이제 투자비, 5G망 구축 이런 부분에 거의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니까 이익이 잘 날 수 없었어요. 물론 아직은 전공망이 다 짜여졌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민감 대형주의 순환매,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철강주가 움직인다는 것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낙폭과대 대형주들이 뭐가 있는지를 보시고 일단 그런 종목군 내에서 계속해서 좀 종목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대형주들이 순환매가 돌면서 우리 오현진 팀장님은 통신주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차례가 올 것이다라고 보셨으니까 아직은 올라가지 않은 통신주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것도 전략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뭐 전체적으로 아까 뭐 올라가는 종목들을 막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올라가는 종목이 있지만 어제 많이 갔던 현대차나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런 것들은 쉬고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도 역시 쉬어가고 있습니다. NC소프트도 역시 하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잘 갔던 성장주들은 이제 좀 우리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건가? 고민하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권혁중 평론가님은 어떤 쪽을 좀 주목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오늘 나왔던 차트를 보자면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근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것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고 이제 BBIG 중심으로는 계속적으로 성장주가 이끌어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냥 일반적인 BBIG가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저는 거기 꼭 달고 싶어요. 스토리가 있는 BBIG다. 그래서 실제 BBIG가 코스피 200 지수에서 실제로 차지하는 시가총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한 20%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우리가 2010년도였죠. 그때는 뭐 칠공주라는 표현을 썼던 네. 섹터가 있었고, 2011년도에는 차화정. 근데 지금 좀 바뀌었잖아요. 차화전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전기 전차로 바뀌었는데, 또 지금에는 또 이제 BBIG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성장주들, 그다음에 기술주 중심으로 굉장히 큰 모멘텀을 좀 발휘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스토리가 있는 BBIG냐라고 봤을 때 네. 이제는 미국의 우리 주가를 좀 보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 증시는 미국을 따라가기 때문에,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어떤 종목들이 뜨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뭐 CNN이 과거에 이런 논평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out of this world,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식이 아니다. 초월을 했다. 이런 논평을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의 PER을 보자면은 지금 현재 205배, 그러니까 205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사실. 그쵸. 이게 어떻게 이런 PER이 나올까? 또 한 가지가 아마존은 124배, 그 다음에 넷플릭스가 87배, MS가 37배.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런 어떤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떨어질 기미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봤을 때, 결국에는 지금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에는 로빈후드가 있고 우리나라에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 있잖아요. 개미들이, 그냥 개인 투자자들의 뭐에 따라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느냐 봤을 때, 이건 뭐 차트가 아니라, 이건 뭐 데이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주식도 현재 그러고요. 스토리가 있다. 앞으로 뜰 거다. 그다음에 굉장히 애매하죠. 그러니까 스토리가 뭐라고 사전적 정의를 내려야 되냐라고 본다면은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고, 비대면 서비스 확대될 수 있는,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스토리들이 있는, 기업의 스토리가 있는 것들을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수급이 상식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오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봤을 때 이런 것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BBIG. 그러니까 골라잡기를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꼭 BBIG에서 다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가운데서 앞으로의 정말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들어가 있을 그런 이야기거리가 되는 이런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눈을 여겨보셔야 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아까 이제 팀장님 말씀하셨던 통신주에 대한 전 굉장히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통신이라는 건 메드칼페 법칙이 통용이 됩니다. 한마디로 한 번 시설을 깔아놓으면 계속적으로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5G가 구축이 된 다음에 규모의 경제를 살려서 분명히 통신주들은 계속적으로 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G가 안착이 되는, 시설이 안착이 되는 부분, 이 부분도 이제 시점에 대해서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5G에 대한 동의 정리까지 우리 권혁준 평론가께서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오현진 팀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 그렇다면 지금 같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환매로 대형주들이 돌아가면서 쭉쭉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 가진 않을 거잖아요. 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시고, 혹시 뭐 그 뒤에는 어떤 장세가 펼쳐질지 좀 그림이 그려지나요? 네, 그림은 사실 안 그려지죠. 주식은 예측보다는 대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은 고평가입니다. 네. 그건 진짜 분명해요. 그래서 시장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낙폭과대 이제 경기민감주를 조금 사볼 수도 있겠다. 뭐 통신주를 보자, 이런 말씀 이제 드리기는 했지만, 네. 주식 포지션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계시되 언제든지 빠져나올 준비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네. 시장이 상승 랠리고 상승 추세가 꺾였냐? 안 꺾였습니다. 안 꺾였을 때 미리 예측해서 매도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쵸. 꺾이는 걸 보고 매도하면 최고점 매도가 안 되니까 아쉬운 거 아니냐? 아쉽죠. 하지만 최고점에 매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쨌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라는 격언이 있듯이 꺾이는 걸 보고 매도하시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주식 포지션을 충분히 유지하시면서 가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흐름대로 그냥 몸을 맡기면서 가시고, 미증시에 대한 연동성이 있으니까 뭐 미증시를 선제적으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몸을
싣고 가는 와중에 시장이 뭔가 꺾이거나 추세가 이탈되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20일 이평선이 꺾인다거나 이런 흐름들이 나올 때는 빠르게 주식 비중을 조금 줄이셔서 현금을 확보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흐름을 타되 너무 이제 취하지 말고 언제 시장이 꺾일지를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보면서 흐름을 타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선제적으로 수익 실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후회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현준 팀장님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승 추세에 몸을 맡겼다가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데일리 맵의 오현진 팀장,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장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이데일리온 주식 전문가들이 선택한 골수에피 관심 종목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급등 매매 전문가의 픽입니다. 녹십자인데요.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임상 실험용을 생산을 개시한 이후 곧 혈장치료제 임상 이상 착수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30만 원대 지지 시 매수 가능하다라는 분석인데요.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현재 7%대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레드라인 전문가의 픽입니다. 한컴 MDS인데요. 한컴 MDS는 언택트 관련주 수혜 예상되고 있고요. 인공지능 산업 모멘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은 강보합권에서 출발한 이후 1%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은 서용원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PI 첨단 소재인데요. PI 첨단 소재는 PI 필름 국산화와 점유율 상승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장은 보합권에서 등락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은 이영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네페스인데요. 네페스는 반도체 및 전자 관련 부품 그리고 재료 관련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조정 후 다시 한번 상승을 모색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오늘장 3거래일 만에 조정받으면서 1.3%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이난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이화공영인데요. 4대강 관련주로서 오늘장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0% 이상 강세로 출발한 이후 현재도 강세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이 선정한 골수의 픽 5종목을 간략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더 많은 종목들과 자세한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10시 50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자 골수의 픽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굿모닝 2부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결국에 2,400선을 빠르게 돌파를 했습니다. 7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상승하면서 연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또 실적 발표했던 여러 게임주들이 있었는데 게임주들은 오히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거의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네, 순환매 장세 속에서 옥석 가리기 잘하면요 수익률 내기 어려운 장이 아니다. 네. 쉬울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언급해드렸으니까 잘 챙겨보시죠. 네, 어쨌든 시장이 강하게 상승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을 잘 즐기시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시는 그런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러분의 결과가 아주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8시에 뵐게요. 네, 매일 아침에 굿모닝 앤 굿모닝 고맙습니다.